포투데이 팡팡 인터뷰에서는 호남 최초의 여성화가 김영자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소설 같은 그림 인생, 삶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후원자분들, 그리고 목포문화예술 CEO대학의 우리 회장님, 그리고 그 회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고 박수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고 다큐멘터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참 극적이다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 이렇게 모셨는데 아흔이시죠? 네. 예, 벌써 아흔. 1922년생이시니까 네. 올해로 아흔인데 네. 지금도 하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 그림을 그리는 이 건강한 힘의 온천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기는 타고났는가 봐요. 어디 그림을 그리면은 아픈 데도 없고, 자, 즐거운 것만 있고, 뭐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다 있고, 캠퍼스 속에서 밤새 살죠. 그야말로 행복스러운 것이 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평생을 타고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수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캠퍼스 앞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내 늙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 내 흐름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 팔은 지금도 누구든지 와서 내 팔을 잡아보세요. 못 이깁니다. 평생을 들고 이렇게 벌을 썼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70평생 그림을 그리는 그 예술의 원동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본인이 즐거움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침 김영자 소설 같은 그림 인생 이 책을 몇 년 전에 저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이 목포 시민의 상을 받고 전남 도문화상을 받고 호남 10대 여성으로 여성 플라자에 모셔지는 이런 영광을 정말 80평생이 넘으셔가지고 화려한 삶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금 후세의 후학들이 선생님의 삶을 무척 화려하게 봅니다. 그런데 실은 78살이 될 때까지 무척이나 고된 시련들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50년대에 부군을 돌아가시고 혼자 그림과 더불어 60평생을 살으셨는데 너무나 어려울 때는 자살을 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마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팔기도 하고 이런 시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농악에 대한 그림들이 우리 호남의 정선생님 탄생하고 그랬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60년대, 70년대 그림을 그리실 때 굉장히 힘들으셨잖아요. 신랑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 그때 얘기하라고. 그때 어려울 때 농악 그림을 그리고 왜 그렸는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 날 얘기할게. 그랬더니. 짧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갖고 6.25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가 생활인데 그 서방님이 화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랬는데, 6.25가 나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 국문을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어찌 그냥 얼굴을 해버렸으면 가정이 그냥 완전히 그냥. 커피 좀 주십시오, 커피. 참, 그림 목소리 안 그려지대요.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또 애기들은 자주 나서 서인화 되지요. 이거 그림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림이가 녹이기 좋다고 놨습니다. 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이 그림이 나를 흘렸어요. 정말 잘했어. 이제 결국 이제 내 하던 일이다 캠퍼스를 갖고 애로우면은 잡고 그림 기르고 하니까 내 생활가 이 그림이구나. 사실 내가 남편이고 뭐지고 내가 그림 쪽에 또 들어가야 내 가정이 안 봐주죠. 캠퍼스를 짊어지고 객지로 할 때 그때 마산으로 제가 해갖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개인전을 하게 됐죠. 그 그림을 모아가지고 정말 쓰고 그랬다 제가 그림을 짊어지고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전수를 해야 됩니다. 가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좋아서
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햇볕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 기차에다가 보내서 또 찾아서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장이 없어서 다방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호텔에 가서 형편도 못된 거 어느 여관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런 마지막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는데 내 슬픈 얘기를 하려고 도저히 이들이 서해 데리고 그거 객실 다니면서 전시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입니다. 일. 바로 일까지 여기를 이제 적어서 일까지만 나가보러 가서 앉는지 아무도 여간도 못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여간 못 들어가고 지금 하숙지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니 이 환자떼기로 이렇게 해갖고는 터벨에 내가 패시 피우가게 시키다. 내가 이제부터 안 합니다. 거기 앉아서 한마디도 내가 못 살겠어요. 한간에 그냥 생활이 그냥 붙여져. 우리 큰놈이 그때 국민학교 대기 때 큰놈을 시켜서 우리 서희다 죽어버려 너희다 죽어버려야 돼. 자살해버려 여기서 가지도 못해 못하면 죽어버려. 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러고 지약 옛날 지식인은 다 약해서 그 이렇게 지금같이 저 한명수 같은 그런 약병이 그 약병이 비슷합니다. 그거 딱 들었는데 그걸 한번 약병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때는 허가도 없이 그냥 샀습니다. 사가지고 열어가지고 서희 넣어놨습니다. 너희 좀씩 먹여서 죽이려고 열어볼게. 연기가 퍽 올라옵니다. 그 지위에서 내가 연기 나고 물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탁 넣고는 아니 그림을 그려야지. canvas 그때는 생각지 옛날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는데 옛날에 당목 독수만 있잖아요. 당목 독수만을 그려가지고는 목수가 와꾸를 해라가서 못질을 해서 해가지고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감도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주문해서 하나 살려면 어려울 겁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두가 그게 기초입니다만은 지금 원본이 좀 나한테 있습니다. 여관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려서 청색밖에 없어서 청색 가지고 무드를 그려서 상상을 해서 그리는데 모델이 없이 그냥 그리는데 강주 무등산에서 모여가는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문 받는 여인의 무드를 그렸지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부잣집 딸이라서 18금 시계가 하나 있었어. 시계를 팔아갖고 오란 게 그거 살 때가 사지를 못해요. 이래서 왜 그러냐면 얼마나 돈이 없는가. 그래서 그거를 전당포에 가지고 전당포에다 잡혀갖고 예배를 전주를 갔어요. 전주 가서 전시를 해야 돼요. 그 그림을 전주를 가갖고 전주 가니까는 지금 일본 집인데 여관을 하는 집이 있었다. 다리 개탄가에 다리 우개가 이렇게 일본 가옥이 있는 거. 그 2층에서 이제 한번 거기서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개천에 전주 그 개천 데서 농악들이 연습을 하느라고 그 개천 그 모래밭에서 막 그냥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노는 그 유동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농악을 시작했어요. 이 무도를 그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치마를 찢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이 책에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카키색은 금접할 수 없는 색이다 사람이. 그래서 금접할 수 없는 그 동정 여인의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감이 없어가지고 물감이 없어서 이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선생님의 재밌는 이야기 오늘 밤 나를 새도 많겠지만 저희가 시간은 30분으로만 예정되어 있으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 큰 핵이 하나가 그어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포항제철이 건설이 됐을 때요. 선생님 그림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30몇 점 잠깐만. 어떻게 됐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그림을 전체 아도를 쳐가지고 쉽게 전체를 구입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에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시는 해야 돈이 나오고 전시는 해야만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서땅 금음이 돼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주도를 가가지고는 전시를 해야 쓰겠다 하고 제주도를 갔었어요. 서땅 금음에 가서 이제 한 장소를 그 제주도가 호텔을 카르호텔 하나 있을 때입니다. 거기를 이제 말하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야만 장소를 정하니까 정보부장이 옛날에는 권세가 좋았습니다. 정보부장한테 제가 무조건 제가 정보를 모르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화가의 멘트가 참 좋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전지라도 왔는데 장소가 없었던 게 좀 안쓰는 호텔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말 안 하고 말씀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 호텔에다 가졌다가 장치를 했는데 그 호텔에서 돈이 없으면 못 자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하는 이제 그날 날짜에 이제 가서 이제 전시를 하려고 이제 분양값도 못하고 조그마한 그 바디간판 내가 써가지고 내가 글을 써가지고 전시라는 거 갖고 이걸 세워놨죠. 하는데 가니까는 호텔로 가니까는 뭐가 권색 전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뭐 어디서 와서 이렇게 있나 하고 했어요. 보니까는 그 보이 새끼가 와가지고는 내 팻말을 들고 안에 들어가는 거라. 너 어디로 가냐? 이거 전시회 왔는데 어디로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 오늘만 넣어야 된다고. 이건 내놔. 나도 혼자 멋있죠. 부자님 과장이 정말 과장이 나를 해주라 했는데 무슨 놈의 소리냐. 전시회 해야 돼. 그럼 받고 들고 막 돌아던디. 그때 학생이가 가고 들어오면서 옆에 양쪽에 그때는 여기 긴거 있던데 그 메고 양쪽에 서희 6시가 쏙 들어옵니다. 그걸 빠짝쳤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둥근 것을 씌고는 내 전시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나를 봤죠. 그때 참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 페레모를 빨간 걸 해서 빨간 우아기에다가 페레모를 빨간 걸 쓰고 감정 지금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걸 입고는 들어간 게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여자가 저로 들어간 게 어떻게 하다가 이상스럽게 봤던가 봐요. 뭐 팻말을 놨다가 뚜룩뚜룩 이 상태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 여자장으로 따라 들어서서 이렇게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서실장으로 박 국장님이 오셔가지고는 가서 인사 드릴까 보라고 그래 프로그램을 통해다 들고는 가서 이러고 그때 보니까 박정희 그 사진을 봤던 박정희 같아요. 이러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더니 당신이 이거 다 기대서 그래서 네 그냥 그 프로그램을 딱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누가 있었냐면 포항제철 사장님 머리 좀 그러자고 뒤에서 이 그림 다 포항제철에다가 너무 하영정 양은 누구구만 이러시더만 네 그러고 갔어요. 그런갑다. 그때 조금 있으니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그림 전부 각각가 전부 다 방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가져가게 됐으니 가격을 말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얼른 이제 정리한 마음에 그 정보과장 그런 말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31점인데 일을 안 합니다. 31점인데 한 점은 안 됩니다. 30점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33점이라 해서 사장님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맞춰야 된다고. 아이고 어쩌였을까 그러니까는 큰 30분짜리가 큰 덤이 하나 있어서 저게 다 크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만. 그래서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들을 텐데 길만 주고 31장은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만 주십시오. 그러고는 그 이튿날로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기 30번짜리를 31점을 길내니 어쩌겠습니까? 전부 막 이제 나 사는 길이 생겼다고는 길했죠. 그래가지고는 포항제철을 갖고 갔죠. 지금 현재 포항제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형수정이 있잖아. 그때 그 그림값을 받아가고 한강맨션, 현대맨션 그걸 제가 샀어요.
서울에. 그게 금방 무섭고 이 그림이 얼마나 내 그림 그리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그것은 그림하게 됐으면 누가 나를 그렇겠습니까? 아, 자, 이 가운데 있는 안압 그림은 심철현님이 소장을 하고 계시고, 탈춤, 그 다음에 뭐 농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 맞는 누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제자도 옆에가 있지만은 가르쳤어서 잘 알겠지만은 제일 현판세에다가 옮겨서 그림을 그릴 시초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이런 화분 같은 거 이런 것을 내가 보기 좋다, 이것을 그리고 싶다, 이런 자기가 선택이 되면은 그거를 고정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놔두고 사실대로 옮기는 것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처음에 그 정물을 먼저 배웠는데, 정물이라는 것은 고정식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모사해서 사실처럼 옮기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풍경입니다. 풍경은 뭐냐, 어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나무가 있다.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씁쓸하다. 그러니까 한 그루만 저기 있는 나무를 하나 더 여기다 어땠으면 좋겠다. 장작에 들어갑니다. 풍경은 장작에 들어가서 장작일을 생각하고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인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는 사람이냐, 웃는 사람이냐, 슬픈 사람이냐, 참 약한 사람이냐 하는 표현을 내는 것이 감정을 내는 것입니다. 인물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누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맨몸으로 있는 누드를 아름다운 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착해서 찾아내서 선택해서 그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누드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율동, 말이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달려가면은 막 달리는 말을 어떻게 포착해서 기릅니까? 말을 하나 길러놓으면 가만히 서 있는 말은 이렇게 더 이랬으면 그거를 움직이는 율동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감을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감정을 표현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소리입니다. 소리. 음악이나 그런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각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시각에서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시각에서 어떻게 소리를 봐서 옮깁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농악은 움직이는 율동 다 그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무엇이냐, 소리를 그렸습니다.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제주도에 아트랜드에 가서 기념관에 가서 내 그림이 5,000호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왜? 소리가 어떻게 해서 표현을 했냐, 농악을 하려면 징을 먼저 때려야만 시발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징을 땡 때리면 장구도 움직이고 소구도 움직이고 깸백깨기도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전부 율동과 소리와 함께 엎쳐서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르면 궁작궁작 소리가 나는 감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마지막 거기다가 큰 작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이상의 소리를 거기다가밖에 못 넣지 작은 작품에는 아직 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이 율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얼른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 같지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저거 누드는 그저 궁디만 나온 것처럼 잘못하면은 추적이 됩니다. 참 보기 싫어집니다. 이 누드가 잘못 그려놓으면 죽기가 됩니다. 아름답게 남에게 아름답게 전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놓으면 누드가 최소 못 봅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 누드의 그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또 농악에 이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좀 소구를 돌리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이는 율동력, 이것을 관계 정물, 인물, 누드, 움직임, 소리까지 저는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크로키가 있었습니다. 크로키는 어째서 이랬느냐. 제가 크로키 경지가 부산 전수 때부터 했는데 어떻게 유아를 그러면 향파싸고 싸우기만 해요. 매일 납작하면 걸려잡고. 그런데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을 얼른 그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유아에는 얼릴 수가 없어요. 이 크로키는 속하라서 자기가 상상한 상상력과 기억력 노출세라고 순간적으로 기록을 해서 옮기는 것이 크로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로키죠. 예, 한필로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 손이 못 갑니다. 배렸다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키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크로키를 그렇게 다 좋아해요. 그러고 시간도 요하지 않고 하루에 그때는 밤새도록 기르면은 10점, 10점, 20점씩 그랬습니다. 그럼 인자는 지금은 그렇게 먹게 됩니다. 지금은 다 대회에 한 2점, 3점 그렇게 먹습니다. 냉장고 왜 못 기르냐? 힘이 없어서 못 기르는 자기가